네, 법률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1회씩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융계 쪽에서 지금 핫 이슈라고 하는데 메리어트인 라스베가스 DLS라고 좀 어려운데 단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DLS 이게 뭔지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DLS는 네. 파생결합증권으로 네. 주식과 연동되면 ELS라고 하고 네. 그 외의 자산과 연동되면 DLS라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일정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는 한은 네. 본인들이 직접 금리나 네. 아니면 특정한 개발 사업과 네. 관련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네. DLS는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투자자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네. 가령 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가 1% 오르게 네. 되면 수익도 1% 오르고 네. 내리면 1%또 수익 손실도 네. 발생하게 되고 이런 구조인데 네. 예를 들면 DLS는 네. 금리가 3% 내에서 왔다 갔다만 한다면 네. 투자자들한테 고정적으로 3%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네.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DLS의 수익 산정이 기준이 되는 자산을 네. 기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투자처를 찾아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단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DLS는 그동안 네. 예금보다 이제 높은 수익률을 좀 네.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왔는데 네. 단점으로는 이제 먼저 DLS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상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상품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네. 또 다른 거는 설명을 들어도 구조가 네.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 설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네. 기초자산이 변동이 심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네. 투자자들한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통상 이제 이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제 증권회사의 그 DLS 상품 설계나 네. 아니면 판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네. DLS 상품을 취급해서 얻는 것은 네.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네. 가급적이면 이익을 보도록 설계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할 유인을 갖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 설계했을 때 네. 증권사도 시장을 예측하고 판매를 할 텐데, 네. 근데 그때와는 다른 어떤 커다란 외생 변수가 있게 되면 네. 이제 투자자들한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성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한 메리어트인 라스베가스 DLS 상품 이거는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이번 라스베가스 DLS 상품은 네. 더 메리어트 앳 드루 라스베가스라는 네.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JP모건과 이제 도이치뱅크가 선순위, 그리고 네. 국내 금융기관은 주로 후순위로 투자하였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네. 리조트 개발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이제 현금이 발생하면 먼저 이제 도이치뱅크와 JP모건이 돈을 받아가고 네. 그 뒤에 이제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받는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네. 예, 저당권이랑 좀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 상품 판매할 때는 네. 6월께 판매를 했는데 네. 작년 6월에 판매했는데 은행보다 이제 높은 이율이랑 이제 네.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하지 않나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한 4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손실이 발생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손실이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손실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예,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 그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JP모건과 도이치뱅크가 다 돈을 받아가고 네. 그 뒤에 이제 현금이 남아야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회수가 가능한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네. 카지노와 리조트 산업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즉 처음 2019년 상품 판매할 당시와는 매우 다른 시장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 회수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DIL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DIL은 이제 그 채권자랑 채무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네. 채권자가 내가 이거 돈 못 받으니까 네. 그냥 물건을 그냥 내가 처분해 버리겠다.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순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처분을 해버리니까 네. 이 리조트 산업 뭐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현금이 발생할 텐데
이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순위 투자자들인 국내 금융기관들은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사실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자한 대상이 애초 투자한 대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뭐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황이 투자 당시와는 뭐 완전히 바뀐 건데 뭐 투자자들 반응이나 입장은 뭐 어떤 건가요? 예, 현재 이제 투자자들은 네.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고 네.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판매 과정에서 네. 이제 증권사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나 판매 과정에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의 뭐 진술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DIL 조항이 존재 자체를 판매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이 이제 네.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이제 투자 자금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네. 이제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제 고객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만 네. 당연히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이분한테 적합한지 네.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을 상품 숙지 의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판매사가 DIL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고객한테 이 상품이 맞는지 판단은 또 제대로 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상품의 내용 또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 않았겠냐. 네.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과 그 금융기관이 현재 분쟁입니다. 네. 근데 금융기관은 이제 현재는 상품 네. 판매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네. 자신들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먼저 이제 핵심 쟁점은 이제 네. DIL이라는 조항이 존재까지 판매사가 이제 상품 판매할 때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느냐. 네. 그리고 이 조항이 존재를 하는 거 알았다면 네. 여기까지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양쪽 분쟁이 결과가 이제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국내 금융투자 상품 불안전 판매 소송에서는 네. 투자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투자의 대원 측이 이제 자기가 네. 판단하고 자기가 네. 책임을 진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네. 이제 통상 투자자들이 40에서 50% 정도밖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 정도도 사실은 비교적 성공한 사례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20에서 25% 정도의 배상만 받거나 아니면 이제 패소하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 시장에서 네. 워낙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금융 감독 당국이 조금 더 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DIL 조항이라는 게 뭐 핵심인 것 같은데 예. 이걸 좀 쉽게 간단하게 한 말씀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 DIL 조항이라 하면 네.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네. 돈을 빌려준다든지 네.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빌려준다든지 해서 이제 저한테 돈을 이제 되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현금이 없는 겁니다. 네. 현금이 없게 되면 네. 이제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네. 개발 사업이 이제 좀 진행된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건을 그냥 저한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서 그 대금을 이제 제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현금 빌려주고 현금으로 못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거에 상응하는 뭐 물건으로 대신 뭐 대납받는다 뭐 그런 조항인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 뭐 도이치뱅크, JP모건 이런 데들이 원래 투자 대상이었던 뭐 뭐라 그랬죠? 저기 리조트 이런 것들을 지금 네. 그냥 받아가고 있어서 이제 네. 그게 투자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제 그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네. 투자자가 가진 것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판매 과정에서 네. 작성한 서류들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거기에는 이제 상품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 뭐 이런 네.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접촉하는 것은 오직 판매 창구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네.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주장 대 주장으로 네. 금융기관과 부딪히면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최초 민원 발생 시에는 이제 그 금융기관 담당 직원들도 네. 투자자들이 자기 고객이니까 이제 우호적인데 네. 분쟁이 고도화되면 이분들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민원 제기할 당시부터 네. 이제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대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감독원 분쟁 조정이 유리하냐 네. 아니면 이제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집단 소송이 유리하냐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통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이 조금 더 이제 최근에는 우호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단과 개인 같은 경우 개인 소송 중 네. 무엇이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집단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판매 과정밖에 없다 보니까 네. 집단으로 하게 되면 이제 30페이지 정도의 서면에서 그 개별 투자자들의 판매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고 대신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와 네트워크는 공유를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판매사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뭐 증거나 정황 같은 거를 수집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아니면 분쟁에서 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 3월 25일에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자들이 정보 획득 권한을 대단히 확대시켜 놨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이제 패소하게 되는 경우는 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피해가 좀 줄어드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